네, 내일 오후부터 일주일 동안은요, 비가 오락가락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장마 기간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전북 정현우 리포터 함께 하는데요. 지난해 참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컸잖아요. 네. 올해 장마 이제 열흘 남았는데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사상 유례 없는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요. 많은 분들이 올해도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미리미리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다가올 장마 꼼꼼하게 대비하셔서요. 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첫 소식은요. 정현우 리포터가 전해주시죠. 네, 10,000그루 정원 도시를 꿈꾸는 전주시에서는요. 지난 한 주 2021 꽃심 전주 정원 문화 박람회가 개최됐는데요. 전주 곳곳이 꽃과 나무로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코로나19로 집콕이 일상이 된 요즘, 이 깊은 숲속을 거니는 듯한 상쾌하고 청명한 기분을 만끽하고 싶다면요. 도시의 숨통을 틔워줄 꽃과 나무가 정원이 되는 마법이 펼쳐지는 이곳. 2021 꽃심 전주 정원 문화박람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름을 문턱을 넘어선 6월의 어느 날, 전주가 온통 자연과 꽃으로 물들어갑니다. 바로 2021 꽃심 전주 정원 문화박람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시대에 철저한 방역 수칙은 필수겠죠?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와, 진짜 화사하다. 풋풋한 정원의 향기가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문을 연 이 전주 정원 문화박람회는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전주답게 꾸며진 20여 개의 정원과 새로운 품종의 식물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 속에 정원이 딱 펼쳐졌어요. 네, 전주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 개인 정원들이나 골목의 정원들이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전주 시민의 그런 마음과 뜻과 사랑을 담아서 전주 박람회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원, 문화와 경제의 상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요. 단순히 예술정원 소품을 전시하는 데서 벗어나서요. 관련 소품 등을 사고 팔며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편에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초록정원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행사를 위해서 인조를 만들었는데 수생식물들 주로 모아놨고 이게는 지금 이게 수련. 보통 수련이라고 하면 이렇게 물 숫자 서서 수련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잠잘수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있으면 꽃봉오리를 벌려서 잠을 깬다 해서 이제 수련이고 집에 조그만 연못이 있으면 키울 수 있겠네요. 키우면 너무 좋겠죠. 네. 다양한 화초와 조경수들이 가득 옹기종기 모여 싱그러움을 뽐내는 덕에 눈 가는 데마다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오늘 진짜 눈호강 제대로 하시네요. 네, 눈호강하고 왔습니다. 이쁜 꽃, 아름다운 꽃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갈 수 없는 그 이 시기에 이렇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주 예술가들이 만든 정원도구 25점과 가족, 동호회 시민이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꾸며낸 정원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식물 박람회라고 해서 그냥 식물만 볼 줄 알았는데 또 작가들의 그 감성과 식물이 만나니까 이렇게 볼거리가 많아지네요. 이 모든 작품은요, 환경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번 박람회는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전주시 곳곳에 정원을 마련했는데요. 양묘장과 팔북예술공장에는 전주의 정신, 이 꽃심을 주제로 한 정원도 꾸며졌습니다. 즐겨도 끝이 없는 전주 정원문화박람회의 매력. 또 다른 힐링 공간은 바로 노송동에 자리한 골목정원입니다.
전문 작가와 시민 작가, 마을 공동체가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와 일상을 자투리 땅을 활용해 담아냈습니다. 마을 주민에게 이제 어떤 정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냐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텃밭 정원과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정원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만드신 정원이라고 해요. 마을 주민이 정원을 가꾸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해서요. 덕분에 자연스레 일상을 공유하고 한뼘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이 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마을들보다 굉장히 이미 텃밭 공동체가 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마을 사람들끼리의 화합이 잘 되는. 그래서 같이 작업하기도 되게 재밌고 편했습니다. 구석구석 숨은 마을의 이야기와 정원을 찾아 떠나는 가든 투어의 하이라이트. 바로 천사의 마음을 닮은 정원입니다. 어떤 우리 섭섭하고 힘든 20여 년 전 시작된 얼굴 없는 천사의 마음을 정원에 표현했는데요.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1년 365일 선한 영향력이 닿을 수 있도록 사계절 내내 피고 지는 꽃과 나무로 이 정원을 꾸몄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것들과 새로운 디자인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 정원은 어떤 정원인가요? 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전주 한지의 격자무늬에 친환경적인 기술을 접목한 우물정원입니다. 천하에서 떨어지는 그 빗물이 거기에 다 쌓이면서 저기가 너무 습하고 또 벽이 갈라지고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착안해서 저기다 유분관을 매설해서 이쪽으로 빼서 여기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우물 정원이라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재해석해 새로운 풍경으로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어서요. 우물정원은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이 공간이 멋진 정원으로 변신했는데요. 그 앞에 서자니 절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되더라고요. 여기가 이런 곳이 없었지. 이제 이런 꽃을 안심을 이 마을 안 갖고 왔으니까 없는 지금에 다 갖고 와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 이쁘고 좋고 보기 좋고 깔끔하고 정말 우리 마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을이 좋아지니까 사람들도 좋아졌어. 정원이 생기자 마을 주민이 모이고 더 애정을 가지게 됐다는데요. 이번 박람회로 마을 구석구석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분 것 같죠. 정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송동 뜻밖의 미술관에선 아주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또 어떤 프로그램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꽃이 그림이 되는 판화 체험입니다. 미리 준비된 꽃 모양의 목판에 직접 원하는 색을 입혀 찍어내면요. 우와. 너무 예뻐요. 너무 만족합니다. 보기만 해도 흥미 유발 제대로인데요. 제가 또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져요. 바로 작품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이 작품에서 풍기는 풋풋함과 싱그러움에 절로 행복해지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놀러 갈 곳도 없는데 이렇게 꽃이랑 정원이랑 보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풋풋한 정원의 향기에 취해보세요. 반복되는 일상 속 특별한 쉼이 필요하다면요. 도심 속에 피어난 꽃과 숲 그리고 이야기가 가득한 2021 꽃심 전주 정원문화박람회가 여러분에게 단비가 되어줄 겁니다. 이 정원 박람회가 전주에서는 처음 열리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 도심에서는 초록초록한 이 정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보기만 해도 진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힐링하고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노송동의 마을 정원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공동체 생활이라는 말이 없어질 정도로 개인의 삶이 좀 중요해진 시대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마을에 골목골목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기면요. 서로 간에도 조금 더 돈독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어머니께서 또 사람들도 좋아졌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모습 보니까 참 맞는 말 같은데 또 요새는 이 정원이 미적인 가치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도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만을 만들어야만 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나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또 우리 지역인 전주고요. 네, 초록이 우거진 정원도시 전주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 열린 전주 정원 박람회 소식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5시 39분을 막 지나서 40분이 됐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아는 만큼 안전하다인데요. 강이나 바다를 찾아서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바람을 찾는 분들 많습니다. 아마 여객선이나 유람선을 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는 만큼 안전하다에서는요. 여객선 침몰 사고에 대한 대처법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 이원준, 안전교관 이병민입니다. 네, 오늘도 대원님과 함께 아주 유용한 안전상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안전상식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선박 사고 안전상식을 배워볼 건데요. 그중 선박 침몰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안전상식, 특히나 여름철에 필요한 안전상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열심히 배워보시죠. 한강에도 하루 수천 명이 탑승하는 유람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운행 중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지,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강바람을 쏘기 위해 승객들이 유람선 갑판으로 나옵니다. 난간에 기댄 채 야경을 즐기는 승객 아무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배가 침몰할 경우 구명조끼의 부력 때문에 오히려 탈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유람선 곳곳에 구명조끼를 두고 승선 직후 승객에게 착용법을 교육합니다. 처음에 구명조끼를 입으실 때에는 우선 가슴 바깥에 있는 주머니를 확인하시고 있습니다. 구명조끼에 달린 손전등과 호루라기 사용법도 안내합니다. 한강에서도 선박사고가 종종 일어나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3년 전에는 125톤급 크루즈 유람선이 영동대교 근처에서 침몰했습니다. 선박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탑승자 11명이 침몰 전 구조됐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가끔 보긴 했거든요. 실제로 이 선박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 편인가요? 네, 2016년부터 2020년 통계를 보면 여름철 해양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약 95건인데요. 그중 선박 침몰이나 전복은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박 침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선박이 사고가 나서 침몰이 됐을 때는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까요? 네, 선박에서 탈출할 시에는 우리가 구명조끼의 위치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배 안에서 입는 게 아니라 탈출 지점에서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해 준 대로 이 구명조끼를 잘 착용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그 올바른 착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구명조끼는 우리가 대부분 팔 먼저 끼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리 끈부터 낀 후에 몸에 있는 벨크로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쪽에 있는 끈으로 우리 체형에 맞게 단단하게 조이시면 안전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을 한 다음 어떻게 탈출을 하면 되나요? 네, 탈출 지점에서는 한 손은 턱을 잡고 코를 막습니다. 여기서 턱을 잡는 이유는 우리가 물에 떨어졌을 경우에 물의 저항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턱을 보호하고 코를 막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 손은 구명조끼를 잡아서 물의 저항력을 최소한 줄인 상태에서 발은 점프가 아닌 한 발짝 걷듯이 살포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선은 정면이 아니라 정면보다 약 15도 위를 본 상태에서 살포시 다리만 한 발짝 걷는 느낌으로 탈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입수를 해서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네,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영법이 있는데요. 자유형으로 배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배영 자세에서 배를 보면서 또 다른 낙하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배영으로 탈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탈출 방법도 올바르게 잘 익혀둬야 사고 시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역시 아는 만큼 안전하다. 네, 오늘은 선박사고 발생 시 탈출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배운 선박 탈출법으로 꼭 안전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선박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와 같은 탈출법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네, 여객선 침몰 사고 이 뉴스로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탈출하는 방법 미리미리 좀 익혀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배 타자마자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여객선 사고에서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선박 침몰 사고 시에는요, 구명조끼를 탈출 지점에서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그 선박 안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가 물이 차오르면 부력 때문에 사람이 물 위로 뜰 수 있어서 또 탈출하기가 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꼭 기억해둬야 할 것 같고요. 또 여객선이나 유람선에 올랐을 때요, 이 구명조끼 보관함의 위치를 또 미리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리미리 착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만큼 안전하다 함께했습니다. 네, 농촌마을 곳곳을 돌면서 어르신들의 인생 노래를 찾아드리는 부르면 복이 와요. 오늘은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함께 가보시죠. 대구 경북 곳곳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복소녀가 찾아갑니다. 복이 와 부르면 복이 와 복소녀가 나타났다 지금 부르면 복이 와요. 부르면 복이 와요. 오늘은 봉화군 법전면 소재리에서 인생 노래를 들어봅니다. 그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이야, 최수현. 네, 최수현입니다. 예. 멀리서 보니까 저러 서가지고 뭘 열심히 하시길래요. 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고추에 물 줘요. 아, 이게 물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작대기가 확. 스피드. 물 찌르고 싹 넣고 이게 중요해. 아, 그 손발이 잘 맞아야 되네요. 손발이 탁탁 맞아야 돼. 그래 흙도붙고. 그 어머니 담당은 항상 요거 담당이 다 있습니까? 이거 기술이래 기술. 기술이 있어야 이거 확 이렇게 찌를 수 있어. 그 어머니는 찌르기 국가대표. 국가대표라. 그 어머니는요? 나는 흙도붙는 선수. 복토. 선수. 고추 모종 넣는 선수. 딱 찌르면 고추 모종을 탁탁 넣어. 소질이 주민들 대부분은 품앗이를 통해 모종을 심는데요. 그래서 서로의 역할과 합이 잘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찌르기 선수부터 모종 넣는 선수까지 다 모였으니까 우리 신바람 나게 한판 땡겨봅시다. 우리. 예. 자, 신청곡 말씀하세요. 몰래 신청곡. 신나는 노래 하나. 부르면 복이 와요. 반주 나갑니다. 짜라짜라짜라. 갑니다. 하나, 둘, 셋. 당신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마이크 대고.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당신의 말만족이란 걸. 당신을 위해서라면 아침을 줘야
달고 꼬시고 맵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격전 선골 고추 화이팅! 소지리의 붉은빛 여름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와, 동네 입구에서부터 엄청 예쁜 꽃들이. 올챙이 10마리. 올챙이 닮았어요? 네. 아유, 갑자기 공주님들이 저한테 올챙이를 가지고 왔네. 어디 봐봐요. 뒷다리 갔소. 앞다리 갔어. 팔딱 개구리 됐네. 우리 이거 만났으면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노래도 해야 되는데 그래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이게 돌발 상황입니다, 갑자기. 자, 나 빨리 안내해 주세요. 어디로 가면 돼요? 할머니. 할머니 집으로. 알았어. 우리 친구들의 할머니 집으로. 네요. 이름 뭐세요? 저요? 최의향. 우리 언니는 김가면, 저는 김가연, 우리 찬이는 김주찬, 또 우리 가연이는 가족 소개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좋잖아. 오늘 갑자기 그 어린이 프로그램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둘이 똑같이 TV에 나오고 싶어요. TV에 나오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TV에 나오려면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어? 네. 무슨 노래 좋아해요? 우리 찬이는 아기 장어. 와우. 자, 오늘 저희 부르면 복이 와요 코너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에요. 일단 올챙이 10마리, 그리고 우리 대가족. 부르면 복이 와요. 우리 친구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좋아요? 네. 어떤 게 좋아요? 엄마, 할머니랑 할아버지, 언니랑 고모랑 같이 노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이 가득한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다시 길을 나서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머, 언니 이게 무슨 새싹이에요? 예, 토마토. 네. 저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가시칸이라고 씨를 뿌려가지고 올라오면 요 가시더라고요. 아, 이게 토마토 모종이에요, 그러면? 예. 토마토 모종이래. 이래가지고 하우 쪽에 둥글라 그래. 토마토 농사는 여기 어르신 때부터 먼저 지으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내려와서 싶습니다. 아, 내려오셨어요? 예. 아내분이랑 자녀분들 두고 혼자만 내려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부모님 계시니까 두 분 계시니까 한 번은 고향쯤에 와서 나이 더 먹기 전에 한번 살고 싶어서 내려온 건데, 근데 집사람하고는 반대가 좀 심했죠. 뭐 혼자 내려간다 그러니까. 부르면 복이 와요. 멀리도 가까이도 고향의 냄새 언제나 먼 타지에 살면서도 늘 가슴 한편 그리움으로 자리에 있던 부모님. 조금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더 오래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은 아들입니다. 엄마의 품이려는 어머니 아드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지금처럼 사이 좋은 모자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 화이팅! 웃음기 없던 하루 끝엔 옅은 미소를. 공허함이 자리한 마음속엔 사랑을 싹 틔우는 당신의 인생 노래는 무엇인가요? 내 딸 규리야. 엄마 텔레비에 나왔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규환이, 은주, 손자, 손녀, 가민이, 가윤이, 주찬이 모두 다 건강하고 살기 어렵지만은 힘내서 잘 살아가자. 그리고 당신 너무너무 고생했고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다음에는 장난감 많이 사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버지 두 분 계시는 동안은 좀 몸 건강하시고 좀 우리 어머니는 식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식사를 워낙에 못 하시니까 그래서 좀 밥도 많이 드시고 좀 건강 좀 챙겨줬으면 고맙고 좀 오래오래 사십시오. 시간이 뒤에 누구보다 깊고 진하게 살아온 당신. 그런 당신의 삶이 담긴 인생 노래를 찾아 다음 주도 복소녀가 찾아갑니다. 네, 지난 주천 운이람 반이람 숲길이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여름철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뽑혔습니다. 네, 운이람 반이람 숲길은요. 걷기에 안성맞춤인 사색길인데요. 편안한 산책길에서 여름을 만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